자, 지금 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공작의 문제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재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터져나온 부분들은 때가 백은우가 다 만들어 가지고 박영철이한테 자료를 줬고, 그래서 박영철이 밑에 있던 반부패 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직원이 행정봉투에 봉인해 경찰청 특수수사관실로 와서 장건을 접수했고, 그래서 그런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날도 그랬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시한 첩보대로 수사한 경찰이 그야말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짜맞췄고, 검찰은 김기현 수사 이것이 문제다. 이게 결국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뻔한데 이런 거를 기소해야 된다니 납득을 못한다 해서 99페이지짜리 불기소 결정문을 일부러 남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를 했는가. 뻔한 거죠. 미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원조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트럼프의 이해관계, 즉 바이든에 대한 아들에 대한 조사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원조를 들고 좀 흔들었다고 지금 저 난리가 나 있는데, 탄핵한다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주지사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수사 지시를 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김기현 씨 문제뿐만 아니라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조국이 지시했는데, 자, 조국은 유재수를 전혀 몰랐다. 그렇죠. 조국은 문 정권에 들어와서 그냥 밖에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지 2003년부터 끈끈이 이어내려온 유재수와 친노 친문의 관계에 대해서 조국은 전혀 모르는 거죠. 자, 조국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검사하다가 들어온 박영철이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철이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몰랐고, 그리고 이인걸이도 검사하다 왔으니 특감 반장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파견된 사람도 유재수가 그리 높았던 급도 아니니까 유재수는 몰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유재수를 집어넣겠다고 조사했다가 조국도 잘해봐라 했다가 결국은 이 뭐지? 중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유재수를 중단하게 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김기현에게 수사를 하라고 한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백은우만이겠느냐. 백은우는 누구하고 이걸 의논했겠느냐. 결국 문재인의 스타일로 봐서 공적으로 좋은 소리만 하고 또 사적으로는 자신의 친구를 꼭 당선시켜라. 유재수는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충분히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요. 백은우가 총대를 메거나 끝까지 청와대가 잡아떼면 유재수 문제나 지금 이 김기현 문제가 그냥 어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에게 가지 않은 선에서 잘라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김기현이와 관련되는 첩보를,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누가 만들어서 백은우한테 줬냐. 청와대 특감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밖에서 송철호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올리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백은우한테 갔을 건데, 그런데 백은우는 왜 아무 지시가 없는데 단지 문하고 친구라는 부분을 들었다고 그것만 가지고 김기현을
죽이고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일에 이렇게 뛰어들었겠느냐. 그럼 문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도록 지켜봤단 말이야.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밑에 사람이 엄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명령권자인 사람한테 생색을 내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은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송철호, 김기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9차례나 보고를 했고 어딘가에서 첩보를 만들었어. 백은우가 박영철을 줬고 박영철이 밑에 특감반은 경찰 출신을 줘서 경찰에 전달했고 그래서 경찰은 결국은 황운하에게 오다를 내렸고 황운하는 수사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반성을 하기보다 검찰이 어디까지 흔들려고 하나 더 설명할 것도 없다고 아무런 유재수 문제 등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가 유재수에게 문자 보내서 인사를 상의한 내용이 지금 검찰에 확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밖으로 내는 것만 저 정도지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아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재수가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청와대에 추천하고 그래서 청와대가 결정하고 그래서 유재수가 적어도 사람을 물석에서 추천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밑에 있는 사람이 유재수한테 이런 사람 좀 해달라고 인사를 부탁하기도 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요,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됐는데 분노가 말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과 정경심이 조국에게 분노하던 10월 3일이나 10월 9일의 분노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덤덤하게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비리가 지금 온 사방으로 백화점식으로 난무하고 있는데도 조국 때 흥분하던 비리는 어느 정도 사라져버렸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그때 없던 비리까지도 지금 또 터져가 있어요. 뭐냐? 우리들 병원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국민들은 그런 부분도 그냥 덤덤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참여연대 이 정권의 끈아풀인 조직이 청와대가 유재수, 김기현 의혹에 대해 지금 엄중히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재수의 거듭된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영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지 납득이 안 되고 김기현이 관련 울산시장 관련해서 이 수사 하명도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참여연대 자기 편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편도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창피해서 잊지 못할 정도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별로 분노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 국민들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권 남용을 하거나 뭐 직무유기를 하거나 권력으로서 뭘 봐주거나 뒷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이렇게 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덤덤하고 자기들의 생활과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식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나 의혹 이런 거는 엄청 흥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 안철수 문제나 또 최순실 문제나 이번에 조국 문제에서 드러났지만은 정작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비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재수, 김기현 이런 문제들이 터져 놓으려고 하면 어디서 터져 나와야 되냐. 솔직히 말하면 김기현 울산시장 문제는 한국당이나 정치적으로 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사건이고 탄핵까지도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중적인 분노를 자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유재수 문제는 저것도 지금까지 유재수를 감찰을 중단하고 봐주고 영전시킨 것만 가지고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 그러면 유재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유재수를 저렇게 봐줬고 문재인이나 이 친문의 핵심들은 유재수한테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한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오랫동안 알았던 형님 동생한 사이라고 유재수를 저렇게 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는 이 문제가 폭발력이 없어져요. 아무리 불을 붙여봤자 조국 문제만큼 턱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재수 문제가 뭐가 붙어야 되느냐? 유재수를 저렇게 봐준 이유는 유재수가 무슨 신라젠 주식을 갖다가 컨트롤해서 거기에 상장 과정이나 각종 비위 과정들을 덮고 이렇게 통제해서 금융위의 정책국장이라는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봐줬다. 이런 것이 하나 터지면 그야말로 10조가 넘는 가치에 달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한국당이 제기했던 우리들 은행에 대한 1,400억 대출 사건, 저 자체를 가지고는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데서 좀 편의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서는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왜 진노의 핵심이었던 김수경, 이상호 부부가 하는 사업에 1,400억이 내려갔고 그 결정을 누가 지시했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비가 나와야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단순한 대출금액이고 그 특혜가 아니었다, 정치 자금이었다, 뭐든지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져야만이 이것이 폭발력을 가지고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 못하고 말로만으로 그냥 공방을 벌이는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권력 남용이나 비리의 일상화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가서 자신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리는 그걸 별로 비리로도 인식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숫자로나 화면으로만 인식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아무리 해봤자 이 사건이 그냥 또 며칠 지나면 넘어가 버릴 거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검찰은 수사를 할 뿐이지만 그 검찰 수사가 정말로 적극성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 제시는 야당이나 사실 언론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재수가 뭘 해줬기 때문에 봐줬는가 하는 그 대가성의 본질이 뭐냐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고요. 한국당은 3대 과조로가 얹으면서 금융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대선 시기에 있었던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의 담보를 넘어선 무리한 대출은 저것이 왜 이명박 정권에서
문재인 측근에게 행해졌는가라는 부분을 답을 내야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국책은행이 1,400억이나 되는 돈을 정권의 지금 핵심 오른팔이 국책은행장으로 와 있어요. 부총리급이 국책은행장으로. 그 부총리급이 몇 달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그 정적의 오른팔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부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 이거는 잘못하면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엄청난 정치 공작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실무자들의 판단이었다고요? 국책은행에 일하는 사람요. 적어도 1,400억이 나가려면 은행장에 결정이 있어야 되고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상호 우리들 병원 하면 세상이 다 노무현 문재인 편이라는 걸 알고 2012년에는 이상호 부부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2009년, 8년에 촛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광우병, 이 우리들 병원을 이명박 정권에서 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하던 여러 가지 열댓 되는 그룹형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부부가 나중에 이혼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탈탈 털은 데다가 돈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집권 초에는 탈탈 털다가 집권 말에는 거기에 돈을 1,400을 빌어준다. 자, 그 부분에 대해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이 가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